일선시군의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2일 치러집니다. 횡령 배임 의혹 등 빈말이 무성한 목포와 순천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자가검사 키트를 배포하고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올 한 해를 달군 전남 고흥의 주요 뉴스를 되돌아봤습니다. 무안군 신청사를 기존 청사 부지에 짓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기존 청사 위치에 짓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각 시군별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2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민선 2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일부 후보들이 다른 자리를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 대진표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전직 회장이 전남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 회장을 지낸 김광열 후보는 누구나 체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포시 야구연합회장을 역임한 김성대 후보는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와 유소년 꿈나무 발굴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부회장을 맡았던 김성문 후보는 유소년 대회 같은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축구협회장을 역임한 강춘길 후보는 체육발전기금 3억 원 조성과 비인기 종목 우선 지원, 청소년 엘리트 체육 활성화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장 선거는 당초 7파전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을 마친 건 단 4명. 일부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목포시 출연 기간에 대표직을 제안해 출마를 포기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표설이 사실일 경우 후보자 매수 행위로 간주해 위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표설과 관련해 아직까지 제보가 들어온 건 없지만 후보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는 지난 여름 체육회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불거져 홍역을 치렀던 지역. 체육계가 정치권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선거마저 뒷말이 무성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어서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 체육회는 최근 내부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불거져 시 자체감사와 경찰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체육회 내홍 속에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체육회 내부에 배임과 횡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체 감사를 벌여온 순천시. 14일 동안 진행한 감사 결과 횡령과 배임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회계 지출 부문에서 영수증 미첨부 등 절차상 처리가 부적절한 내용이 12건 파악돼 사무국장과 직원 등 3명이 해고 처리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순천시 감사 내용을 토대로 체육회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체육회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후보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상대 후보는 민선 1기 순천시 체육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남 22개 시군 체육협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시 체육회를 운영해 본 결과
열악한 재정 상황과 회계 처리 업무 부족 문제를 체감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고 신규 종목을 발굴해 지원하며 체육회에 체계적인 정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유승 후보입니다.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순천시 종합격투기협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는 순천시 체육회 안에 전문 체육인이 부족하다며 체육인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공약은 체육회 재정을 늘리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과 체육인 전용 복지회관을 설립해 순천시 체육사를 정리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2기 순천시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3층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전남 서부권에 대설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농업시설 4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0일 기준 전라남도가 집계한 폭설 피해는 영암축사 2동, 무안축사 1동, 한평 퇴비사 1동으로 7,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까지 공공시설 피해 조사를, 28일까지 사유시설 피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겨울철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눈이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19일 순천 555명, 목포 437명, 여수 402명, 광양 336명 등 22개 시군에서 3,1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암에서는 전체 확진자 115명 가운데 18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 관련 시설 48곳에서도 11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전남도가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와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남도가 분석한 이번 7차 유행은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됐으며 이전의 급증, 급감 양상과 달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전남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600곳에 자가검사 키트 5만여 개를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57.7%로 전국 대비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부터 일상회복 움직임까지 변화무쌍했던 2022년이 어느덧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남 고흥 지역에서는 올 한 해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을 이끌 수장으로 공영민 군수가 취임했습니다. 공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현직 군수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 끝에 2,500여 표 차이로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공 군수는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처한 고흥을 구하겠다는 목표로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고흥 하늘로 솟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국내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고흥 지역의 경제적 낙수 효과도 이끌어냈습니다. 발사 당일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렸고 우주인 훈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우주센터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흥만 간척지에는 1,100억 원을 들여 만든 대규모 농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준공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교육부터 농업기술 개발 등 첨단 농업 육성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흥읍 고소리 일원에는 드론 센터가 조성됐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시설로 드론 산업 육성 또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로 떠났던 고흥 농산물 수출 개척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억 원대 수출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럽 차와 식재료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유자석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관광객을 맞았습니다. 나흘 동안 열린 축제에는 4만 6천여 명이 찾았고 각종 프로그램으로 3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노인 전담 주치의 제도가 전국 최초로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방문 보건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복지 시책의 선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지역의 고령층 비중이 40%가 넘는 만큼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을 내년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고흥군이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확대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내년도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축소됐지만 군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노인 일자리를 위한 군비 28억여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모집하는 참여자 수는 올해보다 650명 많은 3,500여 명으로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안군 신청사를 현 청사 부지에 짓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무안군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5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친 결과 현 부지 57%, 황토공원 13%, 초당대 맞은편 동지 9%, 오룡신도시 청사부지 14%, 기타 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내년 4월까지 청사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의대 설립 관련 정부 동향 공유와 2023년 의대 유치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TF팀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토론회에는 목포대와 순천대, 광주 전남 연구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내년 1월 13일 국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유치 활동에 돌입한다는 목표가 수립됐습니다. 2부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현재 입법 발의된 11건의 의대 관련 법안 내용을 분석한 시사점이 제시됐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개선 방안,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모임을 송년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송년 모임이 모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음식점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예약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로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1차에서 끝내는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과 노래방 등에선 여전히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잠시 정체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선 만큼 송년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남경찰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경찰은 경찰청이 주관한 조사에서 종합점수 82.2점을 얻어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지역민이 느끼는 안전도를 5개 분야로 나눠 10점을 척도로 점수화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가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5월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술자리 이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